전라도 천년사를 회고한다. 7월 6일 전국문화협동조합에서 진행한 거지스 식민사학 종서에 대한 전라도 천년사를 회고한다. 전우성 역사학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도 그 전체 고대사는 물론이고 전라도 역사를 왜곡, 조작하여 편집한 전라도 천년사 철폐운동에 호남 역사 광복군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나름 역사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이번 전라도 천년사는 그야말로 철저히 왜곡 조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우리 고대사가 드디어 이번에 골마 터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좀 주역이 되셔가지고 옛날에는 사서 기록을 일부 전문가들만 볼 수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역사를 전담했었는데 이제는 저와 같은 아마추어도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사람이 역사를 연구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공부해 가지고 누구든지 역사 전문가가 되고 누구든지 역사학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시민들이 이제 주역이 돼 가지고 역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한테 역사를 맡기면은 이번 전라도 천년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그 절실히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가지고 전라도 천년사를 절대 폐기, 철폐해가지고 전체 우리 고대사는 물론이고 전라도 역사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커다란 바람이라 모든 걸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한 사람들은 역사로 인해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대학교 교수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내놓은 잘못된 것일수록 더 철저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려면은 철저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반대를 하면은 역풍을 맞습니다. 무식한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그런 식으로 저들과 카르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재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한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최대한도로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PPT 자료를 100장을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사실.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했는데 제 욕심에 최대한도로 알려드리려고 최대한도로 줄였는데도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은 몇 시간도 모질랍니다. 하지만 최대한도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으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그거는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시고, 또 너무 어떤 거는 설명이 많이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중요한 사항이라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논리적 접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 역사가 아닙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 역사는 바로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에 담긴 내용을 보면은 고조선 때부터 후백제, 고려시대 때까지, 조선시대 때까지 쭉 이어서 내려옵니다. 시작이 우리 전체 고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전라도 역사도 잘못되는 겁니다. 이 전라도 천년사 편집인들이 애시당초 고대 역사, 우리 전체 역사를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곁따라서 전라도 천년사도 잘못되게 되어 있는 가운데 편집이 된 것 뿐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이 역사를 바꾸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민족 역사가 전체가 그동안 너무나 비하되고 왜곡되고 조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밝히려고 저는 철저히 사서기록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발표하고자 책 10권이나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바뀝니다. 저들은 철저히 왜곡 조작된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쓴 게 바로 전라도 천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비하한 가운데 시작한 전라도 천년사는 당연히 역사를 폄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기회에 전라도 천년사를 제동을 걸어가지고 비판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나서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전라도 역사를 바꾸는 동시에 우리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전라도 역사도 마찬가지고 전체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여기 있는 분들은 역사에 어느 정도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장담하건대 잘 모르시는 것도 있고 쇼킹한 것도 있고 굉장히 놀라운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걸 몰라서는 저 역사 전문가들, 역사를 밥벌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저와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그 사람들 대꾸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서서
전라도 천년사 잘못됐다고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조금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는 역사를 아는 시민이 나서야지 뭔가 역사가 바뀌겠구나.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게 바로 저항운동, 소위 말해서 저들이 말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게 이 비판사항입니다. 왜 일본서기 기록상의 임나 등 지명을 한반도, 특히 전라도에 정해서 편찬함으로써 외세력이 우리하고 철천지되는 외세력이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못난 외가 하필이면 전라도 지방에 와가지고 점령한 걸로 역사를 편찬하냐, 왜 그런 식으로 전라도 천년사를 썼냐, 그것입니다. 이게 논란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사항에 수많은 역사적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저도 토론하는 거 방송으로도 보고 저들의 논란은 누구보다도 논란과 저들의 해명, 그 다음에 변명은 누구보다도 그동안 그걸 연구해 봐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저들은 뭐라고 하냐? 일본 서기상의 지명을, 즉 다시 말해서 일본 서기를 종전에는, 즉 다시 말해서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그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외가 한반도에 진출해서 한반도 남부를 일정 기간 점령했다. 바로 그게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 하지만은 우리는 전라도 천년사 편집인들은 그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반대로 일본 서기를 잘 해석해 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공백 상태인 전라도 지방의 역사를 복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라도 사람도 그렇고 우리 전체 국민도 그렇고 특히 전라도 천년사를 방해한 사람은 우리를 칭찬해주고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우리를 비난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번 전라도 천년사 논란의 그리고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항해야지만, 그것도 무조건 하려면 모르면 안 됩니다. 알고서 뭐가 문제인지, 당신네들 저렇게 얘기하는 게 대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뭐가 뭔지 모르면은 그 사람들을 전라도 천년사 잘못 썼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변명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만 저 사람들이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할 겁니다. 아니, 저들은 안 합니다. 더 변명하라고 더 다른 수단을 동원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최소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논란의 팩트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전라도 역사에 일본 서기 기록상의 임나등 지명을 한 번도 전라도 지방에 정하여 편찬했나?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역사적 상황이 있길래 이렇게 정했나? 이 한 가지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과연 일본 서기상의 주체를 그 사람들 말대로 왜가 백제한테 땅을 할양해 줬다. 전라도 지방을. 그런 식의 일본 기록인데 그 사람들이 주체를 바꿔서, 즉 왜가 백제한테 할양해 준 게 아니라 백제가 전라도 지방을 차지한 걸 그렇게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백제가 행한 거다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 말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용납이 되고 그게 가능하고 그게 정당한가,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모든 걸 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데도 이 사항에 엄청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시간 강의 주제로도 모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연 전라도 지방에 일본 서기상의 지명을 왜 집어넣냐? 만약에 전라도 지방이 경상도 경주라면 어떻겠습니까? 경상도 지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은 고구려 평양성이 있다고 하는 고구려 평양지방이나, 또 백제가 있다고 하는 서울지방이나 공주지방이나 부여지방이면은 이 사람들이 일본 서기상의 지명을 비정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분명히 거기는 신라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고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입증이 됩니다. 감히 일본 서기상의 지명을 못 집어넣습니다. 근데 전라도 지방에는 왜 집어넣었을까요? 없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시죠? 역사가 그렇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럼 1번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는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역사를 정하는 건 두 가지 기본 주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문헌학적 자료, 사서 기록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백제는 어떻게 있고 고구려는 어떻게 있고 신라는 어떻게 있고, 그게 역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사서 기록에 있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고고학 자료가 그거를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고고학 자료가 문헌학을 뒷받침 안 해주면 그 문헌학은 공중에 뜹니다.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허위 기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사설을 연구하다 보면 허위 기록도 상당히 많이 있고 왜곡, 조작된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밝혀내냐? 다른 사서 기록하고 연관성에 의해서 연구를 하면 밝혀지기도 하지만 고고학 자료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은 그거는 입증되지 않는 역사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말이 길어지군요. 자, 어제안에 문헌학적 자료하고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방은 죄송하지만은 사서 기록상에, 중국 사서 기록상에 만으로 지금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는 사람들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진국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한은 54국의 소국이 난립하는 미개 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고대 국가가 생겨가지고 역사적 활동을 쟁쟁히 하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54개국 소국이 있었으면 그건 완전히 원시 집단입니다. 그런데 사서기록의 마한은 54개국 소국이 3세기까지 형성되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걸 적용시킨 겁니다. 전라도하고 일본 충청도 지방, 이게 마한입니다. 사서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는 어떻게 된 거냐? 백제는 중국 사서기록상에는 4, 5세기까지도 국가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 사서기록에는 400몇 년, 500몇 년, 300몇 년, 400몇 년, 요때부터 백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나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는 어떻게 생각하냐? 백제는 사서 기록대로 하면은 마한 땅에서 백제 생겨났으니까 3세기까지는 54개국 소국이 있다가 4, 5세기가 돼서야 백제가 건국됐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단 삼국사기에는 중국사서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만은 기원전 18년에 원조에 의해서 건국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 4세기, 5세기에는 막강한 세력으로서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쟁패를 벌이던 나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안 맞죠? 그래서 옛날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한 겁니다. 삼국사기 니네들 중국 사서처럼 3세기나 4세기, 5세기까지는 허위로 쓴 거야, 삼국사기. 중국 사서를 봐. 3세기, 4세기, 5세기에 대해서야 백제가 건국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이 나온 겁니다. 그걸 무조건 일제 식민사학이다, 식민주의 사관이다? 아닙니다. 나름 사서 기록에 의한다는 역사학의 기본에 그게 맞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걸 갖다가 임나 일본 부설, 한반도 남부에 소국이 난립해 있는 굉장히 약한 지역이어야지 일본 세력이 한반도 남부에 와서 진출해가지고 임나 일본부 식민지를 세웠다는 임나 일본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거를 내세우고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야지 임나 일본부가 설이 가능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지. 이 역사적 기록상으로만 보면은 하등에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삼국사기 기록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중국인들이나 중국 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은 무슨 소리야? 중국 사서에 마한 땅에다가 백제가 생겨난 건 4, 5세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전라도 지방에는 백제나 신라 유물이나 고구려를 말할 것도 없고 없습니다. 죄송한 놈, 이거 아셨습니까? 5세기, 6세기까지도 6세기 초가 되어서야 겨우 백제 유물이 같이 나타납니다.
나주 영동리 고분의 아파트형 고분에 겨우 백제식 무덤이 나타나고 백제식 유물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거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러고 사서 기록상의 백제 봉기에도 동성왕 시기 400년 말기에 대해서는 탐락까지 왔다 해가지고 남해안까지 온 걸로 돼 있지, 문헌학적으로도 백제가 전라도 지방에 없었습니다. 진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전라도에는 영산강 별도 세력, 온건모 세력이라 하는 별도 세력이 있습니다. 이 유적 유물은 신라하고 백제하고 전혀 틀립니다. 별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문헌학적이나 고고학적으로 6세기 초까지 5세기 말까지 전라도는 공지입니다. 역사학상으로. 단지 역세 기록에 없을 뿐이지 영산강 별도 세력이 있었다. 그거는 고고학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문헌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세기 초에 백제 진출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동성왕 시기에 400년대 말에 동성왕 시기에 백제가 진출하는 거를 일본 서기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천년사를 편집인들은 이거 잘한 거 아니냐. 부실한 삼국사기 단지 동성왕 기록밖에 없는 걸 갖다가 일본 서기를 보니까 그거를 좀 바꾸면은 그 지명을 전라도 지방에 비정을 하면은 풍부하긴 역사적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지금 내가 말한 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한 거 아니냐. 전라도 역사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사설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라도 지방,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라도 천년사 비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겁니까? 그걸 아셔야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의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따져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따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따질 수 있는 분 한번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무조건 왜 일본 서기 지명을 전라도 지방에 넣어가지고 왜가 전라도 지방에 진출한 것으로 하고 전라도 땅을 왜 외놈들 땅으로 만들었냐, 이 얘기만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일본 서기의 특징으로 보더라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본 서기의 특징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게 허위 기록이고 잘못된 기록이라면 오히려 백제인이 그 일본 서기를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백제인이 가서 그걸 일본 서기를 편찬했으면은 백제 기록일 텐데 그거를 원래대로 복원해가지고 바꿔서 전라도 역사를 복원했으면은 그 제대로 잘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질 수 있겠습니까? 깨트려집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만은 사서 기록상에 전라도 지방을 만으로 설정한 사서 기록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전하고 후한서 동의열전 한전입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거의 내용이.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 BC 그러니까 기원전 194년 위만이 연나라 위만입니다. 연나라가 전국 시대의 연나라가 있고 한나라 그러니까 유방 고조의 한나라에 제후국인 연나라가 있습니다. 이 연나라는 한나라 제후국인 연나라입니다. 그 연나라에서 위만이 망명해 와가지고 조선을 찬탈할 때 그 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 성씨까지 합하면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한국으로 가서 설립하였거나 나중에 생긴 게 사만 중에 마한이 바로 전라도 충청도 지방입니다. 거기를 갖다가 뒤에 역사학자들이 익산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익산 지방에 이 기준이 온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마한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위만 조선에서 왔습니다. 위만 조선을 위만이 찬탈해가지고 거기서 쫓겨온 게 만의 시조를 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 그 위만 조선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만 조선 땅이 어디냐? 그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위만 조선이 평양에 있었기에 평양에서 바다를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바다를 통해서 와가지고 온 것이 바로 마한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출발지인 위만조선은 도대체 어디냐? 이들이 얘기하는 여기가 맞냐? 평양이 맞냐? 그렇다면은 여기서 바다로 오거나 육지로 오거나 여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정한 게 바로 지금의 전라도 천년사를 편집한 주류 강단사학계입니다. 그런데 이 위만조선은 여기에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 우리나라 고조선 그 전문가 1호라는 송호정 교수의 경우에 원래부터 고조선은 우리 한반도 평양에 있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륙에 요 대릉하에 있다가 연나라한테 쫓겨서 이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이게 바로 고조선 이동설입니다. 고조선 이동설에 의해서 옮겨와 가지고 여기 있다가 여기를 찬탈하니까 일로 내려온 게 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과연 고조선 이동설에 의한 것도 맞는가? 이게 맞는가? 이게 옮겨왔다는 게 맞나? 그리고 또 시작점은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이동해 왔나?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걸 따지고 들어야 될 핵심 사항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이들은 고조선 위치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연구를 안 합니다. 고조선의 원래 위치는 연나라 위치입니다. 그리고 갈석산 위치입니다. 또 연진장성의 위치입니다. 여기에 연나라하고 이걸 경계로 고조선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무조건 대능하 지방에 있다가 연나라한테 쫓겨가지고 한반도 평양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중국 사서에는 고조선은 연나라 옆에 바로 옆에 있었고 또한 그 사이에 경계에 갈석산이 있었고 또 장성에 연진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주류 강단사학계는 안 따집니다. 왜냐? 이걸 따지면 곤란해져요. 이걸 따지면은 그 대능아 지방이나 평양 지방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이 아니라 따졌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연나라, 장성, 갈석산 다 여기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여기 있었으면은 성립이 안 되거니와 이 옮긴 게 만약에 잘못이라면 더욱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고조선 이동서를 저는 살펴봤습니다. 원래 위치는 어디서 시작했고 또 거기서 이동한 게 사실이냐 이거를 논리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조선 이동설의 사서 기록을 보면은 분명히 사기 흉노열전에는 동호 선비족에 대한 공격을 해가지고 철년이를 물러나게 했다. 이래서 이동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기 조선열전에는 조선에 대해서는 공격해가지고 진본조선 공격해서 장세 쌓았다고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서도 동호, 즉 다시 말해서 선비족에 대해서 공격해서 이동시켰다고 그랬지 조선에 대해서 이동시켰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만 동호 기록은 싹 빼버리고 조선에 대해서 이천열이하고 만번한 경계 삼았다 해가지고 천리 합쳐가지고 이천리로 하고 대상도 동호하고 조선 두 가지 사항에서 한 가지로 합쳐버렸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 후대 기록입니다. 근데 주류 강단사학계는 앞에 거 안 따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조선이 원래 어디 있었나 그거 안 따지고 이거 안 따집니다. 1, 2, 3, 4번 안 따집니다. 5번만 따집니다. 그래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만 채택을 해가서 이천열이 물러났다. 그러니까 대능하에서 이천열이 물러나서 평양지방에 왔다. 이게 바로 고조선의 원래 위치하고 고조선 이동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래 여기 있었고 하북성 지방에 있었고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은 베이징 서남 쪽입니다. 여기 있었고 여기서 이동도 안 했다면은 설사 조금 땅을 빼앗겼더라도 이근방입니다. 여기서 있었다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문제점을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어떤 주장이 맞을까?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지금 주류 강단사학교, 강단사학계, 즉 전라도 천년사를 편집한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 왜 애지중지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 번도 전라도 지방이 54학의 소국이 난립하는 기록이 있죠. 그러고 조선을 2000년이 물러나게 한 기록이 있죠. 아주 좋은 기록입니다. 그 기록상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기록상에 남쪽은 외와 접경하고 사방 사천리 된다.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았다.
보십시오. 동쪽과 서쪽의 바다로 있다. 여기 한반도에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달리 해석하면 동쪽과 서쪽 바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억지일 것 같죠? 그건 놔두더라도 사방사천리라고 했습니다. 요거 마한지나 변한 사만 다 합쳐도 사방천리도 안 됩니다. 700리, 500리 밖에 안 됩니다. 4천리면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전체. 그리고 남쪽으로 외가 육지로 접경이라고 했습니다. 바다로 떨어져 있거나 바다를 경계로 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가 육지로 접해 있는 겁니다. 왜 한반도 접해 있습니까? 바다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한반도 이쪽 남쪽이 사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전라도 지방이 54개국 소국이 난립하는 그런 미개한 지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올라가면 마한 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따지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류강단세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고 전라도 천년사를 비판한 사람이나 우리 고대사를 비판한 사람들 이렇게 안 따집니다. 걔네들이 한 작업이 있습니다. 걔네들이라서 죄송한데 저는 좀 그런 표현을 가끔 써가지고 옛날에는 아까 그거를 기억하시고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고조선의 지표 유물이나 동이족의 지표 유물이 있습니다. 고인돌하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거는 중국에 안 나타납니다. 중국 개통 민족이나 국가에서는 일체 안 나타납니다. 비파형 동검하고 전혀 틀린 중국식 동검이 있고 또 고인돌은 걔네들 안 씁니다. 지성모, 적석종, 빗살무늬 토기 안 씁니다. 이건 우리 동이족 내지는 고조선의 고유 유물입니다. 그 유물이 옛날에는 한반도 전체는 물론이요 하북성, 지금 현재는 산동성,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무진장 나타납니다. 여기 제대로 표시도 안 됐었지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지도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동이족 범이다. 그리고 요 짙은 거는 고조선 범이다. 여기는 사만 범이다.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는데 왜냐? 비파형 동검이나 고인돌이 산동성이나 하북성 이런 데 안 나타납니다. 이거에 이 전체 동이족 나타난 거에서 동이족 범위이지만 아까 사만의 사천리 범위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고조선이 여기 있어야지 전체 기록하고도 맞습니다. 이게 우리 동이족 내지 고조선 전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싹 동이족 범위에 했다는 거를 아예 없애고 비파형 동검도 없애고 고인들도 없애고 요 부분 옛날에 고조선 부분이었던 것만 표시해 가지고 그냥 고조선 문화범위 내지는 고조선 범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양호한 겁니다.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요 전체를 고조선 문화범위고 고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송호정 교수의 경우에는 열국, 고조선 단위 국가가 아니고 열국으로 고조선도 미개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거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송호정 교수라는 사람은 다시 이번 전라도 천년사에서 더 악질적이고 더 악화된 고조선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여기 한반도까지만 고조선식
비파형 동검이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고조선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옛날에 고조선이라고 한 데는 예맥이라든지 산융이라든지 동호라든지 우리 민족이 아는 사람들의 비파형 동검 분포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땅이 우리 조상 땅이 아닌 걸로 설정을 한 걸로 전라도 천년사를 편집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축소를 시킨 게 바로 고조선하고 사만이 생기는 밑작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진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진국을 왜 살펴보냐? 만을 진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고조선 지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지역, 고조선 이동설 만, 사만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중국 사서기록에 보면은 108년,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한나라한테 망하기 직전에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간언을 했는데 위만조선의 마랑인 준이 그거를 듣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그 망명한 곳이 바로 진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국을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진국은 고조선의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조선이 만약에 그들 말대로 평양지방에 있었으면 동쪽은 바닷가입니다. 동해바다. 그러고 이쪽에 있어야지만 이쪽에 있으면 진국은 이쪽입니다. 만이 될 수가 전라도 지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긴 게 바로 그들이 설정하는 소국이 난립해가지고 미기한 지역인 전라도 지방입니다.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려고 한 겁니다. 따라서 결과는 전라도 지방은 만 진국이 아니다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소국 난립 미기의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은 전라도 지방에 뭐가 있었냐? 문헌학적 자료는 없지만은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백제하고 신라하고 맞먹는 찬란한 문명이 있는 문명이 전라도 독자 문화인 옹감묘라든지 독자 문화가 별도로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바로 전체 아까 넓게 본 고조선의 한 세력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곡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상황으로 해서 결국에는 소국이 난립하는 곳으로 해서 결국에 공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백제가 오는 거를 잘한다고 일본속이 지명을 갖다 붙일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따져본 겁니다. 그러면은 만이 그렇게 아니라면은 그 다음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세기 초까지는 전라도 옹감묘 세력이 이들 말로는 소국이 난립하고 미기한 사회라고 사서기록되고 있고 옹감묘 세력을 비하시켜가지고 소국이 난립하는 미기한 사회라고 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고 임나 일분부서를 근거가 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 근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 지방에는 온감모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자기들도 별도의 세력이 있는 걸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동안에 발굴된 거를 보면은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전라 이렇게 찬란한 별도의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별도의 세력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야요이 문화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길지만 거기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게 바로 전라도 지방 세력입니다. 야요이 문화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 큐슈의 요시노가리 유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걔네들로 봐가지고는 그 이전에는 수렵 채취 생활하는 구석기 미개한 사회였는데 갑자기 이 요시노가리 유적으로부터 농작물을 벼농사를 하고 농작물을 가꾸고 아주 문명화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유적 유물을 봤더니 온감묘도 있을 뿐더러 비파용 동검도 나오고 농기구 하나하나가 전라도 지방하고 똑같습니다. 전라도 지방에서 전라도 지방 세력이 내려가서 일본 문명을 개척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자료를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없애거나 없습니다. 일체 주류 강단사학계, 그러니까 전라도 천년사를 편집한 그런 주류 강단사학계에서는 이걸 일체 거론 안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외 세력을, 일본 열도 세력을 한반도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일본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한반도 세력이 위에 서 있다. 그런 상황하고 그런 사실은 절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산강 세력, 전라도 세력은 이와 같이 일본에 내려가서 일본의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은 한반도 남부지방의 유전자하고 현대 일본인이 제일 가깝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가깝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한반도 남부에서 내려간 게 유전학적으로도 입증이 명백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류 강단사학계는 거론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동등한 세력으로 해야지만 자기네들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동등하게 취급할까요? 역사 인식이 왜곡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일본에 와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정립시키고 제자를 기르고 하니까 전부 다들 따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그런 사항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놀라운 사항입니다. 지금 주류 강단사학계는 역사 카르텔을 맺어가지고 자기네들 리그에 반하는 어떤 논리나 주장을 하면은 전부 다 그들 리그에서 퇴출당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교수직 전혀 안 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수가 다른 얘기하면은 재임용해서 탈락시킵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리그에서 퇴출을 안 당하려면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합니다. 이거하고 반대 얘기를 합니다. 이 외 세력하고 한반도 세력은 동등해서 상호 교류해서 교류할 그런 상황이다. 이따 보시면. 더더군다나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아메리카 대륙에, 중남미 대륙에 서양인들이 가서 거기에 있던 원주민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했듯이 한반도 세력, 특히 전라도 세력이 제일 먼저 내려가서
거기에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점점 북쪽으로 쫓겨갑니다. 지금 홋카이도 지방에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쫓겨간 걸 자기네들도 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분포나 증가를 보면은 자연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인구가 대폭적으로 늡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더더군다나 그 인골이나 형질을 보면은 아이누족, 원주민을 쪼만하고 털나고 그렇게 모잘것없는 사람에서 갑자기 장신의 잘난 사람들 인골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겁니다. 사람이 건너와서 문화를 전파시킨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라도 문화인 것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함부로 전라도 지방이 소국이 난립한 미개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겨우 일본 서기상의 지명을 갖다가 붙여서 할 만큼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팩트가 왔습니다. 자기네들 기준으로 이전까지 살펴본 기준으로 공지상태 만 54개국이 소국이 난립하는 공지상태에서 백제가 진출하기도 전에 그런 세상에서 드디어 백제가 진출합니다. 이게 바로 그 기록입니다. 동성화, 무진주를 지금 광주 지방으로 비정하죠. 탐나는 제주도입니다. 이때서야 백제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문헌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고고학적으로도 나주 영동군 고분군에 가서야 백제의 유적유물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의 문화, 옹발, 토광 그런 문화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일본 서기상의 지명을 전라도에다가 갖다가 붙인 겁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 기록에 그걸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반파구를 일본 서기상에 있는 지명입니다. 반파국을 대가야로 설정해서 대가야가 힘은 지금 문제가 되는 남원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걸 왜가 백제한테 할양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치를 시켜서 백제가 차지했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야가 전라도 지방인 남원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벌써 가야 지방을 일본 서기상의 임나로 설정을 해가지고 임나지명으로 전부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야 지방을 이미 임나 지방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실제로 가야가 전라도 지방을 차지해야지 얘기가 되죠. 반파국이 김눈을 점령을 해야지만 나중에 이거 백제가 그걸 차지한 걸로 되지 않습니까? 이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작업은 가야 지방을 임나로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2단계 작업으로는 그 가야가 전라도 지방을 영역을 확대하거나 차지한 것을 사실화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미 가야지방을 임나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이 바로 가야가 전라도 지방을 넘어온 걸로 그렇게 설정을 밑그림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야는 설사 임나라고 할지라도 임나가 아니지만은 가야는 경상도 지방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역사께서 공이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가야 지방이 전라도 지방까지 확대되는 걸로. 왜 그러냐 갑자기. 그리고 모든 거를 거기에 맞췄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야지 아까 그 기록 이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밑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네들은 우의적으로 아주 좋게 하려고 그렇게 일본 서기상의 지명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드린 대로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일본 교과서입니다. 일본 교과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전라도 지방을 임나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지금 이것을 주장하는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가 일본에 이것을 추종해가지고 옛날에 일제 부역자처럼 이걸 그대로 추종해서 이걸 따라서 이걸 논리를 만들고 지금 전라도 천년사에 그 내용을 담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전자로 보고 있습니다만 공식 석상에서 함부로 얘기를 못할 사항입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지방을 임나로 설정하고 임나 4연 내지 2연으로 설정을 하면 일본 교과서처럼 됩니다. 임나가 전라도 지방 예전에 가야 지방은 물론이면요 전라도 지방까지 임나가 되어버리고 그 임나는 바로 일본 서기상의 외가 상전으로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라도 천년사를 편집하고 한 주류 강단사학계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한다. 그건 일본 놈들 해석이다. 하지만은 그거는 애들 얘기입니다. 일본인 학자들은 우리 학자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지독합니다. 걔네들 논리대로 봐라, 니네들 일본 서기를 우리가 한 거를 해석한 거를 니네 땅으로 이렇게 백제로가 한 걸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야, 이거는 진짜 우리 해석한 게 맞듯이 우리 외세력이 한반도 가가지고 저렇게 점령한 거야. 그렇게 해석해도 되잖아. 뭐라고 할 겁니까?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역사학계 인식으로 보거나 해석으로 보면은 이런 위험성이 충분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백제가 6세기 말에나 7세기 초에 실제로 전라도 지방에 고고학적으로나 문헌학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한번도 전라도 지방에만 특히 전방 후원분이 나타납니다. 전방 후원분은 예전까지 그리고 지금 주류 강단사학계는 그걸 따르고 있지만은 일본 고유의 묘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전방 후원분은 그 전방 후원분이 한반도 전라도 지방에 한때나마 바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백제가 진출한다는 문헌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진출한다는 그 시기에 딱 나타납니다. 그걸 전라도 지방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발견되기 전에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했었지만 옛날에 식민사학자들은 이걸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일본인 학자들은 놀라운 반 실망 반이었습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옛날에 임나일본부를 주장한 거는 가야지방인데 가야지방에는 전방후원물이 일치 안 나타나고 거기 나타나야지 자기네들 옛날 임나일본부설이 맞는 거가 되는데 거기는 안 나타나고 엉뚱한 전라도 지방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해석하기를 아까 그 일본 교과서 지도처럼 임나사연하고 임나이연 한양한 사실이 있네. 바로 그걸 대비하면 되겠구나. 그걸 적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전라도 지방이 임나사연, 임나이연이 된 겁니다. 그거를 주류 강단사학계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 일본 서기상의 지명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한몫한 게 바로 전방후원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만 더욱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전방후원부를 옛날에 주류 강단사학계는 해석하기를 이 전방후원부의 성격상 외곽에 한 15개 주로 나주 중심 세력의 중심부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는 채 그것도 그 유물유적을 고분의 유물유적을 보면은 그 어떤 지도자급이 아니고 어떤 무사급 김칼이 있거나 무사급이라 이거는 백제가 전라도 세력을 제압하고 전라도 지방에 진출하면서 일본 열도 지방에 자기 분국으로 수하국으로 거느리는 그 일본 열도의 사람을 용병으로 써가지고 여기를 견제하려고 감시하려고 데리고 왔구나 하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과 더불어서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한반도가 위에 있고 일본 열도가 하위에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인식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는 외에서 망명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자기네들 수로나 교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으로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고 옛날에는 전방후원분 뚜렷이 전방후원분 묘가 전방후원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방후원분의 전 단계로 주구묘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 옛날에는 그거는 취급을 안 하고 그거는 영산강 세력, 전라도 세력의 그 묘제라 가지고 취급을 안 하고 뚜렷이 전방후원분 또 특히 고분을 타봐가지고 거기에 붉은색으로 칠하고 일본 무사계통 그 유물이 나오는 것만 전방후원부를 해가지고 그걸 용병으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죽으머니 뭐니 이렇게 많은 거를 전부 다 전방후원부로 취급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진출한 걸로 군사적으로 진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출한 걸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역사학계의 놀라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이 전방후원부는 자기네들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 고유 묘제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홍산 문명이라고 해서 고조선 문명에서 기원한 겁니다. 일본의 고유 묘제가 아닌 겁니다. 이 홍산 문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이 전라도 지방에서 있다가 전라도 지방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발전시킨 게
전방 후원분인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주류 강단사학교는 전혀 연구도 하지 않고 함구한 채 일본 고유의 묘제로 해서 지금 한반도 전라도 지방에 나타나는 그 전방 후원부는 물론이고 비슷한 것도 전부 다 일본 세력이 진출하거나 망명하거나 좌우지하는 일본인들이 온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전라도 지방을 일본 서기상의 지명으로 이용하고 비정하고자 하는 밑그림들입니다. 그렇게 바뀐 게 다 물밑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가야가 경사도 지방에만 있었다고 했지만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갑자기 전라도 지방에 가야가 진출한 것으로 지금 전라도 천년사에 편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서기 기록을 적용시키려고 가야가 전라도로 진출해야지만 그 일본 서기상의 기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가 전라도까지 진출한 걸로 지금 학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항입니다. 이게 다 밑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설사 가야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더라도 이는 단순한 교류, 그 옆에 있던 가야하고의 교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무조건 가야 세력이 진출한 걸로 해석하는 게 지금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한 편집인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방 후원부는 지금 현재 이전까지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논리를 폈던 것처럼 백제가 일본 열도 분국의 용병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의 전라도 지방 진출 사실 아닙니다. 단순한 교류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본 서기상의 기록은 일본 열도에 한반도 세력이 건너가서 거기에 분국을 세운 그 기록을 나타낸 거지 한반도에 비정할 만한 그런 기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비정하는 것은 제2의 임나 일본부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 전라도 지방을 일본 서기상의 지명으로 비정하려고 기초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이전까지 얘기한 겁니다. 영산강 독자 세력 폄하 축소시켰습니다. 가야국을 일본 서기상의 임나로 이미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 가야 세력이 전라도 지방을 진출을 사실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서기 적용코자 일본 열도와 한반도 세력 간의 상호 동등한 평등한 관계로 이미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원분 죽음어라든지 이 존재 사실에 대해서 예정과 틀리게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거는 결국에는 외개입설 내지는 외중재설, 외사신설 동등한 위치에서만 가능한 이 설을 하려고 이 모든 거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단순한 전라도 지방의 일본서기 지명 적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역사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는 삼국이
서로 싸우면서 컸지 않습니까? 발달하고. 영산강 세력은 나름 백제가 진출하기 전까지는 나름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만큼 강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설정해야 되고 그걸 폄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강력한 세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백제와 거의 동등한 금관모라든지 금관이라든지 여러 유적을 보면은 거의 동등한 세력으로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지금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전부 다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미개한 사회라고. 시작부터 미개한 사회이고 백제가 점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이제 두 번째 설정, 즉 다시 말해서 일본 서기가 과연 주체를 바꾸어 해석하면 전라도 지방에 절 수 있나, 이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지금도 너무 빠르게 하려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것도 내가 조작해서 넘기니까 제대로 못했는데 더 이상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적 유물만 잠깐 보는 걸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들은 일본 서기 편찬의 실상을 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제가 연구한 거하고 비교만 말씀드리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라도 편찬사 간사인 조법종 교수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본 서기는 백제인이 썼기 때문에 백제인이 활동한 거기 때문에 일본 서기를 왜가 활동한 거를 백제로 통치해서 주체를 바꾸어서 해석해도 된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해석하니까 전라도 지방에 백제가 진출한 걸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일본 서기는 백제 유민이 쓴 거 맞습니다. 그 이름은 안말려라고 해가지고 높인 것을 붙여가지고 태안말려입니다. 일명 오노 야스마루입니다. 이 사람이 백제 서기를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류 강단 전라도 천년사 편찬한 사람들하고 좀 틀린 게 있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좀 틀린 게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법종 교수는 일본 서기가 백제인이 편찬하면서 백제 3서, 즉 백제 사서인 백제기, 백제 본기, 백제 신찬 세 개를 기반으로 썼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반도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 서기는 두 가지에서 쓰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제 3서에서 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통합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편찬한 게 일본 서기입니다.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 각 분국 상황을 각 일본 열대 분국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서를 가지고 백제 3서하고 같이 혼합하여 기록한 게 일본 서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류 강단사학계가 얘기하는 게 틀립니다. 반드시 백제인이 썼고 또 백제 사서만을 참고했기 때문에 한반도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지방을 일본 서기 지명으로 비정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각 한반도에서 진출한 세력이 건국한 분국 역사서를 같이 기록한 게 일본 서기입니다. 이게 벌써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연대 조작하고 이런 거는 같은 의견으로 맞습니다. 천황 만세 일동 조작,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숨기거나 얘기 안 하는 게 빨간색입니다. 가공의 인물로 구성한 사항입니다. 신공 황후 기록은 확인해 보면은 200년대 기록이 아니라 여러 인물을 연구를 해보면 500년대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공 황후라는 가공 인물을 만들어서 후대의 각 사건을 있던 여러 사건을 신공 황후한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삼국의 역사를 일본 열돈의 분국과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 서기상은.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일본 서기 기록은 삼국 사기 기록보다 더 같은 사건에 굉장히 자세합니다. 삼국 사기에 기록되지 않는 게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사서 기록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일본 서기를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삼국 사기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거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건 활용을 해야 되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기록들은 우리 삼국의 한반도의 삼국의 역사하고 일본 열도에 있던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세력이 내려가서 거기서 분국을 세운 그 분국들의 역사하고 짬뽕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잘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분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역사적 상황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주류 강단사학회가 그 일부분 기록만 따가지고 전라도 지방에다가 임나 이연하고 사연만 비정하는 것은 커다란 넌센스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여러 상황하고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영산강 세력, 그러니까 전라도 세력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야요이 문화를 일으켜가지고 일으킨 일본 열도에 최초로 진출한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출한 게 가야입니다. 가야 세력이 일본 건국 신화에도 나타나고 수많은 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석형 학자는 이 가야가 바로 임나다. 가야 세력이 임나다에서 임나를 오카야마 현이로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가야식 산성이 있고 가야식 임나 전방 후원분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유적 유물은 전부 다 가야식입니다. 가야식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제가 진출합니다. 모든 수많은 유물의 백제 기록이 허다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 볼 필요도 없이 전체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 세력의 유물 진출해서 남긴 세력 유물 유적이 100분율로 해서 90이라면은 99일 겁니다. 99라면은 일본 세력에 의한 일본 열도 유물이 한반도에 나타나는 것은 1이거나 10이거나 그 이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라도 천년사를 편집한 사람들, 즉 주류 강단사학회는 이거를 전혀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한 채 일본 열도 세력하고 한반도 세력하고 동등한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항의 밑바탕입니다. 가장 문제점입니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전라도 천년사 같은 그런 사태는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히 제가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셔가지고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에 의한다면은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네 하고 생각만 한다면은 그거는
발전된 겁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저는 보면서 이만 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